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11원을 돌파했습니다. 1511원을 넘어섰습니다. 코스피는 오늘도 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잠시 반짝하는가 싶더니 이내 하락을 했는데 더 많이 떨어졌다가 현재 정도는 한 130.47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62 이상으로 떨어졌다가 조금 반등했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폭락하고 있습니다. 3.07% 10시 38분 현재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외국인들이 6조 정도를 팔아치웠죠. 그래서 9거래일 연속 팔아치우면서 무려 41조가 넘는 돈을 팔아치웠습니다.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거의 무차별적인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한데요. 중요한 것은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원인입니다. 지금 전쟁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 트럼프가 이란 공격을 보류시켰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것은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거, 이게 영향을 미쳤고요. 또 하나는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는 거 역시 그건데, 지금 삼성이라든가 내지는 또 하이닉스라든가 또 다른 대기업으로 지금 성과금 얘기가 퍼져나가면서 이것도 큰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번에 국민배당금 얘기를 김용범이가 해가지고 자기들은 아니라고 뭐 자꾸 빨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블룸버그를 향해서 뭐 이의 신청을 하고 난리를 떱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자체가 초과 세수고 초과 이윤이고 간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자체가 벌써 굉장한 불신을 주는 겁니다. 국민배당금을 얘기하는 순간 뭐 세금으로 날아갔든 아니면 어쨌든 다른 초과 이윤을 다시 또 기업에서 갔다가 또 날아갔든 날아갔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자꾸 뭐 초과 세수를 날아갔는다고 얘기했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말이죠, 초과 이윤을 날아가지려고 하는 기본소득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김용범이가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을 한번 엎지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주워 담는다고 하지만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굉장히 지금 증폭되면서 외국인들은 그렇잖아도 팔고 나가고 싶었는데 김용범이가 그 어떤 단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범을 경지를 안 하고 이재명이가 또 뭐 초과 세수다 어쩌고 하면서 감싸고 도니까 김용범뿐만 아니라 이게 이재명이 뜻이구나, 이재명 정부가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종합적으로 이유를 들어본다면 이렇게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 파업과 같은 이 성과급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그치지 않고 현대차라든지 모든 산업으로 퍼져나가면서 이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 하나. 두 번째, 아무래도 김용범 정책실장의 이 국민배당금이라고 하는 얘기, 이것이 부정적인 지금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 이런 것도 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가 다시 또 주담대라든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연끌 해가지고서 집을 사거나 또는 연끌 해가지고서 전세금을 마련했거나 또는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서 주식시장으로 돈을 가져갔는데 지금 주담대라든가 금리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금리가 상당히 오르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뭐 먼저 오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죠. 그런데 지금 자영업이라든가 내지는 뭐 월급 세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들도 몇 군데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데 좋은 데 빼놓고는 사실상 지금 뭐 고용 실태도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가처분 소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자 부담이 커지면은 신용불량자가 속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신용불량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연체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연체율이 늘어나고 비실목 감사율이 늘어나고 이게 빚 부담이 늘어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또 돈을 쓸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을 쓰질 않게 돼요. 그럼 경기 침체가 옵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은 또 그것이 다시 또 고용 불안이 되고 실업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악순환이라고 그러죠. 악순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이 호텔 경제학이라 해가지고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제학을 내걸어서 우리를 아연실색해 했는데요. 이번에도 주시장이 너무나 비투가 심하면 말이죠. 그걸 중간중간에 제동을 걸었어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제동을 걸면서 비투의 위험성을 알린다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그걸 사실상 방치했죠. 빚이라도 얻어가지고서 투자하는 것이 마치 잘하는 것처럼 비투 공화국을 방치한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조장한 것도 있습니다. 일부 장관 같은 경우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게 그냥 몇 달 만에 한 6개월 만에 말이죠. 이게 난리가 나가지고서 4천 하던 것이 뭐 7천, 8천까지 올라가고 이랬는데 이게 내려오면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올라갈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내려올 때는 그야말로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것은 별로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최고점으로 보더라도 10% 정도밖에 안 내려왔고 뭐 그런데 지금 증권주 같은 거라든지 다른 주를 보면은 거의 고점에서 말이죠 50%가 내려왔습니다. 50%. 그러니까 9,000원 같은 것이 6,000원 오면 50%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올라갔던 걸 다 빼버리고 말이죠. 오히려 지금 4,000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가지수 4,000일 때 그 가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뒤늦게 뛰어들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벌써 깡통 계좌가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깡통 계좌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어요, 실제로요. 그럼 반대 매매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반대 매매가 나오고 또 깡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재명 정부에서 일부 사람들은 물론 덕을 받겠죠. 일부 사람들은 덕을 받겠지만 대개의 사람들이 엄청난 빚쟁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또 이재명 저 정부는 빚을 안 갚아댄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빚을 많이 탕감해주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소액 빚을 많이 탕감해준다든지 오래된 빚을 탕감해준다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믿고 이 소액 대출을 받아가지고 돈을 또 안 갚는 사람들도 있는가 본데 글쎄요, 그건 오히려 나중에 말이죠 시정불량자가 되고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1금융권을 갖다가 주택대출 같은 걸 막아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제2금융권으로 달려갔어요. 제2금융권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제2금융권은 이자가 높죠. 그래서 제1금융권이 막히면서 제2금융권의 이자가 높은 이자를 주고 지금 대출을 받는 일이 벌어졌고, 또 은행은 은행대로 말이죠. 지금 돈이 또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리니까, 증권사로 빠져나가니까 은행의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 은행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은행 금리를 올리려면 또 그럼 이자를 많이 주려면은 또 그만큼 또 자기들도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말이죠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책과 관련된 것인데, 이게 엄청난 후유증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벌써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이재명이가 글쎄 말이죠, 너무나 이게 금융시장을 가지고 이걸 장난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치, 정책 목적을 위해서 이 금융시장이 사실은 아주 그 손을 대면 될수록 크게 위험한 거거든요. 인위적으로 거기 개입했다가는 정말 난리 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 몇 가지 주식이 올라간 거, 뭐 AI 그 붐이라고도 또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정책, 이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고, 이재명 정부가 또 그런 스탠스를 견제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하지 말고 주식하라,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 후유증이 크게 이제 터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환율 터지고 있습니다. 강시엽TV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